여러분들은 만약 인간을 사냥하는 것이 하나의 스포츠로 존재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전쟁터 한가운데서 단지 스릴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을 조준하는 관광상품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영화의 줄거리가 아닙니다. 1990년대 유럽의 심장부 사라예보에서 벌어졌다고 전해지는 끔찍한 소문. 그리고 2025년 사라진 줄 알았던 이 도시괴담이 공식 수사라는 이름으로 30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라예보 사파리 혹은 스나이퍼 투어리즘이라 불리는 전쟁 속 가장 기괴한 미스터리입니다. 이 모든 비극은 1991년 유고슬라비아가 해체되며 시작됐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1992년 독립을 선언하자 이를 저지하려던 세르비아계 군대는 수도인 사라예보를 포위했습니다. 도시는 분지, 즉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계곡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세르비아계 군대는 이 주변 언덕을 모두 장악하고 도시를 거대한 표적지로 만들었습니다. 이 포위 공격은 1992년 4월부터 1996년 2월까지 총 1425일간 지속되었습니다. 현대 전쟁사에서 가장 긴 포위 공격으로 기록된 시간입니다. 도시는 완벽히 고립되었습니다. 전기, 수도, 식량, 의약품이 모두 끊겼습니다. 시민들은 생존을 위해서 저격수들이 내려다보는 거리를 매일같이 달려야 했습니다. 물을 구하기 위해 혹은 유엔의 구호 식량을 받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특히 도시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이 대로는 양쪽 언덕의 저격수들에게 가장 잘 노출되는 곳이었습니다. 이 거리의 원래 이름은 메샤 셀리모비치 거리. 하지만 사람들은 이곳을 스나이퍼 앨리, 즉 저격수의 거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포위 기간 동안 사라예보에서만 11,541명의 시민이 사망했고 그중 1,601명은 어린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 같은 도시에는 전쟁의 광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언덕 위의 저격수들 중에는 군인이 아닌 낯선 외국인들이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르비아계 군인들 사이에서조차 돈 많은 서양인들이 주말에 와서 총을 쏘고 돌아간다는 흉흉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이 이야기는 전쟁의 혼란 속에서 부풀려진 괴담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 어떠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잊혀가던 괴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22년 슬로베니아의 미란 주파니치 감독이 동명의 다큐멘터리 사라예보 사파리를 공개하면서부터입니다. 이 다큐는 당시 상황을 목격했거나 심지어 관광에 가담했다는 익명의 증언자들을 통해 충격적인 관광 상품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고발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이 인간 사냥 투어는 고도로 조직화된 패키지 상품이었습니다. 첫째, 고객, 즉 관광객입니다. 이들은 주로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에서 온 부유한 사업가 혹은 명망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이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이들 중 다수는 무기 애호가이거나 극우 성향을 가진 이들이었다고 합니다. 둘째, 경로입니다. 고객들은 이탈리아 북부의 트리에스테 공항에 집결합니다. 여기서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로 가는 전세기를 이용합니다. 베오그라드에 도착하면 이들은 세르비아군 혹은 정보기관의 호의를 받으며 헬기나 차량으로 사라예보 외곽의 세르비아계 점령지로 비밀리에 이송되었습니다. 셋째, 비용입니다. 이 끔찍한 체험의 비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증언자들은 현재 가치로 1인당 8만에서 10만 유로, 한화로 약 1억 원에서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 오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메뉴판 그리고 가격표입니다. 증언에 따르면 단순히 총을 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표적에 따라 가격이 세분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무장한 남성이나 군인을 쏘는 것보다 무방비 상태의 여성을 쏘는 것이 비용이 더 비쌌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표적,
가장 높은 가격이 매겨진 것은 아이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관광객들은 더 큰 자극과 재미를 위해 일부러 아이의 다리나 팔을 먼저 쏘아 부상을 입힌 뒤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 엄폐물에서 뛰쳐나오는 부모를 조준했다고 익명의 증언자는 증언했습니다. 반대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쏘는 것은 무료였다 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인 몇 명의 일탈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외국인 고객을 모집하는 중개인, 이들을 안전하게 이송하는 가이드, 그리고 현장에서 이들에게 무기와 장소를 제공하는 현지 군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던 하나의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증언은 익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30년간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던 것일까요? 대체 누가 이들을 비호하고 있는 것일까요? 2025년 11월 이 미스터리의 봉인이 마침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작가 에지오 가바체니가 2022년 다큐멘터리에서 용기를 얻어 수년간 독자적으로 수집한 추가 증거와 증언을 모아 밀라노 검찰에 공식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밀라노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검찰은 잔혹하고 비열한 동기에 의한 고의적 살인 혐의로 이 스나이퍼 투어리즘에 가담한 자국민, 즉 이탈리아인들에 대한 공식 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고소장에는 2022년 다큐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담이 의심되는 이탈리아인들의 신원, 심지어 밀라노의 한 개인 병원 원장이라는 구체적인 직업까지 일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수사 대상은 명확합니다. 당시 돈을 지불한 관광객들, 이들을 모집한 중개인, 그리고 이들의 살인을 방조한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군 관계자들입니다. 물론 30년이나 지난 사건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증거는 인멸되었고 증언자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세르비아계 참전용사 단체 등은 이런 의혹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선전이며 세르비아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지금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극도로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검찰이 공식 수사를 개시했다는 것 자체가 이 소문이 단순한 괴담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사라예보 사파리 의혹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은 과연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가? 전쟁이라는 극한의 무대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는 얼마의 돈으로 거래될 수 있는가? 우리가 흔히 미스터리라고 하면 유령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어쩌면 가장 무섭고 가장 이해하기 힘든 미스터리는 바로 인간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당신의 이웃이 누군가에게 돈을 내고 인간을 사냥하는 관광을 즐기며 웃고 있는 모습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